네, 안녕하세요. 저는 앱뎁 SS의 김성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마이그레이션 툴킷 프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음, 사실 마이그레이션 툴킷이 지금 보면은 와인드업서부터 시작해서 AMT,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툴킷, 그리고 지금 마이그레이션 툴킷 포 애플리케이션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서 컨베이어라고 하는 CNCF의 어떤 프로젝트에 이제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합쳐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방향성으로 이렇게 이제 결국 합쳐지게 됐고, 그리고 어떤 변화들이 이제 주요하게 작용했는지,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툴킷이 버전에 따라서 이제 좀 제공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이 작용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디까지 이렇게 생성했고, 그걸 통해서 나온 솔루션들이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뒷부분에 아마 조금 될 것 같은데, 일단 오픈시프트 프로젝트에 이제 MTA 혹은 이제 MTR,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올려서 서비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조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젠다는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마이그레이션이 어떤 거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전략 중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대상, 그리고 어떤 것들을 우리는 좀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무엇을 채택하고 우리가 어떻게 갈 건지,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그래서 인제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인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들이 잠깐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툴킷, 그리고 어떤 것들을 통합해서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지, 요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인할 게 가트너에서 먼저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5R로 인제 정의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널리 알려진 방법이 아마존에서 정의한 6R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전략인데, 이 아마존에서 대중화시킨 6R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트너에서 정의할 때는 리호스트나 리팩터링, 그리고 리바이즈, 그러니까 수정하는 방법, 그리고 리빌드나 아니면 리플레이스 방법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정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은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6R로 다시 정의를 했고, 이에 대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많이 보셨죠? 워낙 레드햇에서 갖고 있는, 그리고 인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이 6R 프레임워크에 대한 것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하기 위한 이제 어떤 전략 혹은 프레임워크로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인제 살펴보면 어 일단 액션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어떤 뭐 리타이어라든가 아니면은 리호스트, 그리고 리플랫폼, 그리고 리팩토링, 그리고 리퍼처스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간략하게 좀 확인을 하면 리타이어 전략에 대한 것들은 워크로드가 종료가 되고 어떤 현대화 가치에 대한 것들이 제한된 방법이죠.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 어떤 플랫폼 위에서 워크로드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서 어떤 사실상 어떤 시간이나 비용을 추가적으로 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에 대한 연속성은 그냥 제공을 하고 있지만 어떤 모더나이제이션, 현대화를 위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폐기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니까. 그래서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어떤 가까운 시일 내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뭐 필요하지 않을 때 뭐 EOL이 된다거나 이럴 때 선택하는 전략이기도 하죠. 그리고 원래 인제 이 메인터넌스를 했었던 어떤 개발자나 아니면 운영자들이 떠나고 인제 이들을 대체할 사람이 없을 때도 선택하는 어떤 전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 중에는 없고요. 사실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냥 유지하는 전략이거나 아니면은 사용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없다라고 보는 부분이 맞고, 그리고 리호스트 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어떤 접근하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기존 플랫폼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배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전에 사용하는 와스가 뭐 웹로직이라든가 아니면 제우스 같은 것들을 사용했는데 리프트 앤 시프트로 그냥 런타임에 해당하는 것만 변경하는 부분이에요. 혹은 아니면은 이제 타사의 어떤 리눅스를 사용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레드 앤 리눅스로 변경한다거나, 이런 요런 부분 리프트 앤 시프트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제 선택하는 전략이 될 텐데,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시간이 상당히 짧게 걸리고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 대한 어떤 비용이 낮지만 어떤 모더나이제이션이 아닌 일상적인 어떤 비즈니스로 간주되는 요런 것들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이점은 사실은 찾기가 거의 어렵죠. 와스를 바꿨다고 어떻게 비즈니스가 좋아지거나 이렇진 않잖아요. 예. 그 부분은 그렇고,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그대로 인제 가상화를 어떤 다른 타 가상화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인제 통합하는 전략, 혹은 클라우드 쪽으로 인제 마이그레이션 할 때도 이와 비슷한 전략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어떤 클라우드 쪽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어떤 리소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거나 요런 부분에 있어서의 장점은 없지만, 어 어떤 개발자의 생산력 증가라거나 혹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합한다거나 하는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얻을 수가 없죠. 리팩토링이나 아니면은 리플랫폼 같은 전략은 이것과는 조금 궤를 달리하긴 합니다. 이를테면은 이렇게 인제 저희가 갖고 있는 프레임워크 중에서 아니면 많은 워크샵 같은 경우에 인제 소개를 많이 하는 방법인데, 일단은 와스를 웹로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있다라고 하면 이 웹로직을 우선 어 JBoss EAP로 마이그레이션을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리호스트를 통해서 리프트 앤 시프트로 이제 쉽게 올리고, 이렇게 올린 상황에서 웹 오픈시프트 쪽으로 다시 한번 올리는, 그러니까 EAP로 올리고 EAP로 올린 대상을 리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오픈시프트로 올리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워크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소개를 해 드리는데, 이런 전략도 이제 얻게 되는 이점이나 아니면은 장점들을 한번 살펴보자고 하면은, 일단 어떤 하이퍼 컨버지드 혹은 오픈 소스 VM이나 아니면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한 어떤 운용에 대한 비용은 확실하게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리소스에 대한 어떤 어 옵티마이즈 부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널리 퍼져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 집적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가치라거나 아니면은 비즈니스에 대한 가용성, 아니 혹은 비즈니스를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얻는 것보다는 인프라나 아니면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좀 더 집적화시킬 수 있고,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좀 더 추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확장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을 뭐 데이터 그리드 같은 것들로 묶어서 세션 클러스터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서의 인제 장점들은 얻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장점들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쪼금 좀 정제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셀프 힐링, 뭐 오토 스케일링, 그리고 서버별로 어떤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어떤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이기 위한 리소스 빔 패킹 같은 것들, 그리고 서비스 디스커버리, 그리고 로드 밸런싱 같은 부하 분산, 요런 것들은 플랫폼 레벨에서 제공을 해줄 수가 있죠. 하지만 요걸 넘어서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장애로 인한 어떤 아이솔레이션 같은 것들을 해서 하나의 어떤 모놀리틱한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옮겨온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 이 해당 도메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장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되기는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은 리팩터링이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라이징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많이 갖게 되는 어떤 패턴 중에 하나가 스탱글 어떤 패턴이 될 텐데, 이 교살자 패턴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애플리케이션을 이관시키는 전략들을 사용해서 MSA 형태로 옮기는 것들을 저희는 활용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는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리팩토링을 통해서는 이제 좀 더 가벼운 서비스, 그리고 현대화되어 있는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비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에 오픈소스 솔루션 어떤 업그레이드나 아니면은 서비스를 쉽게 추가하고 쉽게 빼내고, 혹은 장애가 있을 때 이것들을 쉽게 바꾸고 그리고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퍼처스 같은 경우는 상용 서비스를 다시 이제 구매하는 경우가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사스 같은 것들 그냥 이용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이제 매니징하고 있는 서비스 같은 걸로 이제 교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일부 내가 개발해서 모니터링을 막 하고 있는데, 이 모니터링 서비스 같은 것들 다른 걸 그냥 사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혹은 여기도 이제 말씀드리면 뭐 카프카 같은 것들도 이제 외부 매니징 서비스를 그냥 사용하는 쪽으로 그냥 붙여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결국은 집중해야 되는 대상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결국은 여기 지금 색칠되어 있는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호스트, 리플랫폼, 리팩터 같은 것들을 집중을 하는데, 어떤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아니면은 어떤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위에서도 이제 점점 찍었는데, 그 점점 찍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자면, 사실은 리호스트 같은 경우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윈백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쉽게 이제 다른 플랫폼, 다른 호스트 런타임 같은 걸로 이제 쉽게 교체하는 경우들도 이제 비일비재한데, 가격에 대한 부분으로 쉽게 적용되는 부분, 흔들리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널리 여기저기서 이제 와스 같은 것들은 무엇을 사용하든 뭐 상관없지 않나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걸 사용하면은 정말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다른 와스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문제가 너무나 많이 생겨서 못 쓰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내가 메인터넌스를 원할 때 좀 더 접근을 잘하고, 혹은 좀 더 기술 지원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잘 되는 쪽, 그리고 내가 기술 지원을 정말 잘 받고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시프트 쪽은 리플랫폼에 해당을 하죠.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VM이나 아니면은 이제 베어메탈 장비 쪽에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VM 쪽에 많이 올라가는데, 이 VM 대신에 플랫폼을 변경해서 이제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변경하는 작업들이 이제 많이 선행이 돼야 되고, 일부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리팩터링 같은 것들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재구축을 통해서 이제 MSA 형태로 변경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아키텍처를 다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위에서 이제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전략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럼 전략과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어떤 솔루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면은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툴킷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름은 오픈소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와인드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와인드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고, 이제 지금은
여기 지금 볼드체로 RHAMT라고 이제 돼 있지만 이름이 변경됐죠. 지금은 마이그레이션 툴킷 포 애플리케이션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버전이 올라감에 따라서 또 한 번 변경이 됐는데 그건 밑에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와인드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와스를 리호스트 할 때 편하게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 처음에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줄 수 있는 장점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상용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분석을 해서 오픈 소스 혹은 이제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분석 도구로서의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스토리 포인트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 멤버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나절 정도에 해당하는 걸 스토리 포인트 1이라고 한다면 스토리 포인트에 대한 정의가 끝난 이후에 스토리 포인트가 이제 분석이 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때 얘는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하면 변경하는데 몇 포인트 정도가 걸려. 얼마 정도의 리소스를 사용해야지 요걸 할 수 있어와 관련돼 있는 것들을 정의 내려서 이제 멤버스 같은 공수 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공짜로 사용할 수 있으세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장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로 저 AMT 혹은 마이그레이션 툴킷 하나만 가지고 정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DT 합시다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어떤 뭐 5가지 핵심 전략 아니면 성공을 위한 7단계 뭐 이런 것들을 벤더에서 늘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갖는 어떤 혁신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요즘 다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늘 그냥 얘기로만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벤더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뭘 통해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게 약간 구체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컨베이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T 어떤 벤더에서도 어떤 뭐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나 이거 진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 현대화를 진행할 때 애플리케이션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모더나이제이션 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프로세스도 수정하라고 하고 그리고 문화도 바꾸라고 하고 막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툴과 같이 연결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지와 관련돼 있는 것들도 이제 컨베이어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독점 도구와 방법론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진짜 그러면은 하려고 했을 때 컨베이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법들은 그럼 무엇을 주는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컨베이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다양한 곳에 있는 어떤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한 것들을 집약시킨 어떤 집합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베이어에는 와인드업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패스 파인더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톨킷이나 아니면 이제 크레인이나 아니면 무브 투 쿠브 같은 것들, 그리고 태클과 같은 것들이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줄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 구성에 대한 속사정을 한번 살펴보자면, 폴킷 같은 경우는 일단 VM을 가지고 쿠버네티스에서 올릴 때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들었던 얘기 같은데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우리 프로젝트 중에서 마이그레이션 툴킷 포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죠. vSphere 가상 머신을 오픈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으로 이제 어떤 이동시킬 수 있는 여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폴킷에서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베이어는 하나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들이 집약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폴킷 같은 경우는 VM을 일반적인 그냥 사용하는 그런 VM을 오픈시프트 쪽으로 옮기는, 하지만 이제 이 컨베이어에서는 쿠베버트 쪽이죠. 근데 오픈시프트에서는 MTA에서는 이제 이 가상화를 오픈시프트 쪽으로 옮기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레인 같은 경우는 어떤 리오스트에 대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간에서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 어떤 개발자나 아니면 운영팀에서 쿠버네티스 이전 버전과 최신 버전 간의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클러스터를 이제 없애버리고 다른 인프라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재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쿠버네티스 네임스페이스 내에서 어떤 PV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솔루션으로 옮길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약간 비슷한 프로젝트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이건 마이그레이션 툴킷 포 컨테이너 부분에 해당해요. MTC에 대한 부분이 여기 이제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오픈소스 쪽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무브 투 쿠브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애플리케이션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다른 쪽의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으로 이제 바꿀 때, 예를 들면은 도커 소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전에 사용했었던 클라우드 파운드리 같은 어떤 사용했었던 요전 오케스트레이션을 쿠버네티스 향으로 변경하고 싶을 때, 요때 사용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태클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이고 MTA6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핵심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평가 분석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쿠버네티스 쪽으로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이동시키기 위한 어떤 이런 도구들을 집약시켜 놓은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허브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이 허브를 통해서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 시켜고 마이그레이션 시켜야 되고 할 때 어떤 도구를 쓰냐라고 했을 때 태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요거는 잠깐 콘솔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MTL6 같은 경우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기본 인스턴스로서 이 태클을 인스턴스로 생성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장표를 이동을 시켜서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결국은 이제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현대화 전략들을 이제 뭐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좀 넘어가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부분 그리고 컨베이어라고 하는 CNCF에 이제 등재되어 있는 이런 프로젝트에서 추구하는 바는 마이그레이션을 정말 하나의 경로에서 전체를 다 담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전략을 갖고 있고요. 이 안에 우리가 지금 솔루션으로 나온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는 MTA, MTR, MTA, MTC, MTV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에 있었던 부분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될 텐데,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에서 MTA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5.0 버전까지가 마이그레이션 툴킷 for 런타임 1.0 버전으로 된 거고요. 그리고
6.0 버전이 지금 새롭게 런칭이 됐는데 이게 전체가 툴체인이 다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바뀌었는데 그 기반이 컨베이어 기반이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보시는 부분들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TA6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됐어요. 11월 17일에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오픈시프트 네이티브를 위한 어떤 새로운 메이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어떤 분석,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모듈들이 이제 추가가 됐고,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오픈시프트로 이제 가져오면 어떤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완전히 이제 다시 리아키텍트를 하든가 아니면 새롭게 뭔가를 작성하지 않고도 소프트웨어를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기술한 그런 프로젝트의 다운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어떤 오픈소스 툴킷을 사용하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이드 같은 것들도 함께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컨테이너라이즈에 대한 어떤 스택이라든가 아니면 이니셔티브를 담당하는 어떤 아키텍트가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 줄 수 있는 분석 도구로서의 이제 어떤 통합적인 그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솔루션으로 이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태클에서 가는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어떤 MTA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바이너리 소스랑 아니면 소스 코드에 대한 정적 분석에 대한 것들이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컨베이어 태클 프로젝트를 활용하게 되면은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 관리,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다른 부분도 살짝 이제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에 보면은 멀티랭귀지나 아니면은 좀 더 쉽게 이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뷰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머리 부분을 넘어가면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건 총 2가지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은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은 리호스트나 아니면 리플랫폼이나 아니면은 리팩토링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것들을 마이그레이션 툴킷을 활용해서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하는 2가지 정도를 이제 오늘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제가 준비한 장표는 여기까지입니다.